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고 계시나요? 자, 4월 6일 일요일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가 극성을 부렸죠. 일단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그냥 막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요. 잠룡주라고 하죠. 잠룡주. 네, 대선에 새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종목들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지난 주말에 많이 올랐던 종목도 보시면 뭐 안랩, 뭐 안철수 관련주죠. 그 다음에 평화홀딩스, 김문수 관련주, 진양산업은 오세훈 관련주, 대상홀딩스는 한동훈 관련주, 경남스틸은 홍준표 관련주 전부 다 급등했고요. 안철수 관련주나 진양산업,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는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평화홀딩스하고 경남스틸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지건설이 상한가, 그 다음에 형제글로벌은 조금 올랐고요. 오리엔트전공이나 동신건설, 위세아이텍 이런 것들은 좀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특별한 변수, 특히 정치적 변수는요,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심해야 될 종목들, 대체적으로 이재명 관련주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 중에 뭐 특히 안철수 관련주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들은 잘못 묶여버리면은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확실한 그 결과가 아니라 불확실할 때 들락날락하면서 물리게 됐을 때 오래 걸리는 거지, 확실하게 지금은 이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제 파면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는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대신에 이제 새롭게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네, 대선 경합 시점부터 반짝반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만약 경합에서 떨어졌어 그러면은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맥 테마주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긴장하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이 아마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먼저 좀 볼 거라서 이재명 관련주들로만 일단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코나아이입니다. 코나아이. 우리 그 지역 화폐 같은 거 보실 때 이제 코나아이 연결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이 코나아이인데, 이 코나아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저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지역 화폐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되는 거죠. 이제 이재명 테마주로 엮여서 진행이 됐는데, 지역화폐 활성화 뭐 이런 방안들이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좀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포인트가 좀 있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뭐 지난달이 일이긴 합니다. 지난달이 일이긴 한데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코나아이 감사가 네, 보유 중이던 보통주, 네, 2000주 전량을 장내에 매도했다. 물론 물량 자체가 많진 않아서 네, 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자, 팔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라 볼 수 있겠죠. 경영진 이쪽에서 매도를 쳤다. 뭐 감사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팔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팔았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이후에 또 외국인들도 매도를 또 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말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정치 테마주들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제가 오늘은 매도를 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나는 또 지역 화폐를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한마디면 또 상한가 갈 수 있는 게 정치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그 고위 관계자들의 어떤 매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나 또는 뭐 유상증자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수급이 지금 안 좋게 움직였다. 그래서 테마주이긴 한데 많이 오른 것을 틈타 가지고 차익 실현이 들어가 버렸다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간 것을 틈타 가지고 유상증자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테마가 워낙 강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네가 판 건 네가 판 거고, 나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 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3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약간의 박스 형태의 느낌 비슷하게 나오죠. 23,000원, 24,000원 정도 라인대의 저점 지지를 갖고 있을 텐데, 자, 이 박스권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박스권 넘어간 시점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박스권 상단이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3만원을 지지선을 보시면 되거든요. 3만원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팔 필요가 없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만원 위쪽에서 유지가 된다면 그냥 홀딩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보통은 3만원 아래쪽 공략을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사고 싶다라면 3만원 아래쪽으로 공략 포인트가 나오면 좋은데, 자,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조심해야 될 정치 테마죠. 자, 위쪽에서, 물론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 2,000주밖에 안 돼. 그래서 얼마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네,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했다라면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워낙 네, 강력한 후보죠.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내가 대선에 나갈 거야 라고 이제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연결주들은 이제 경선이 끝나고 후보 등록 마칠 때까지 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익 매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한다. 그게 정답으로 보여지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이준 코스메틱. 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변동성이 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시행한다 이런 거잖아요. 대규모 유상증자를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네, 왜냐면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네, 나쁜 얘기죠. 네, 나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3월 말에 네,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28일 날이었죠. 네, 갑자기 주가가 뚝 떨어졌죠. 네, 이 저녁에 공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정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결정은 이제 3월 28일 날, 유상증자 결정, 맞네요. 유상증자 결정은 아침에 해가지고, 주가가 떠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눌려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유상증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크지는 않고, 이제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악재를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100억 원 규모의 삼자배정 유상증자, 뭐 40억 원 규모의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런 게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보통 이제 유상증자는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라고 해가지고 벌벌 떠는 경우들이 있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삼자배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다 말았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모습들. 삼자배정 같은 경우는 배당락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네, 돈만 여기다 넣어주면 돼. 돈만 넣어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총이 너무 작아요. 지금 226억 원이잖아. 그것도 이만큼 올라와서 226억 원이고 3자 배정 한다고 하니까 테마주를 엮여있는 데다가 외국인 매수까지 같이 들어왔거든요. 자, 기관들은 일찌감치 손절해서 나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매수가 치고 들어왔는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테마로 엮이는 방법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약하긴 합니다만 반등이 좀 세게 나가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화장품 관련주인데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뭐 등등의 얘기를 가지고서 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긴 있습니다만 요거는 사실적으로 조금 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 중국 쪽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종목에게 기회를 걸 수 있는 것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회사 자체가 일단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테마주로 엮여있는 상태이라서 네, 뭔가 이제 움직임이 좀 빠릿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되긴 하는데 약간은 좀 시원찮은 모습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가장 크게 올랐었던 시점 있죠. 거래량 터졌던 바로 그 시점이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4,600원 정도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600원이면 크게 부담 없죠. 한 7, 8% 정도 될 테니까 네, 크게 부담 없을 겁니다. 그 정도 지지선, 즉 다시 말하면 4,600원 이상에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물대가 저 위쪽에 형성된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얼마쯤 되나요? 6,000원 이상까지는 볼 수 있겠어요. 매물대는 사실 무시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RSI 지표가 네, 과매수 쪽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더 횡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 의견은 들어올 수가 없겠죠.
됐죠. 매수는 대칭하지 않고요. 4,600원 이상에서는 홀딩. 근데 밑으로 아주 쭉 파여버렸어. 그러면 4,000원 정도면 매수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추세가 그지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죠. 어차피 테마주들은 굉장히 많은데 굳이 매수를 해서 힘들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정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은 제 생각에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4,600원 이상에서 홀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형지글로벌. 형지글로벌도 이거는 뭐 미쳐버린 주식이네요. 그죠? 엄청 올라갔어. 근데 이렇게까지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756억짜리다. 야, 테마주들이 다 이랬어요. 네, 정식 테마주 죽어가다가 탄핵 때문에 살아났는데, 와, 지금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들 아주 쓸어버렸네요. 던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과매수 국면 아주 세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2,000원대부터 올라갔으니까 한 4배 정도 올라갔다 치면은 시총이 한 100억대 정도밖에 안 됐던 종목인 것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네요. 그죠? 100억대 후반 한 200억쯤 됐던 것 같은데 200억이 채 안 됐네. 한 160, 7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와, 이 정도 올라갔다. 4배 넘게 올라갔으니까 네,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네요. 근데 이거는 왜 문제냐? 이거는 아시죠? 대규모 유상증자. 요거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꼭 그렇게 뭐 부담되는 형태의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뭐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대규모 유무상증자예요.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같이 결정한다. 200억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 네, 주당 3,400원 정도. 와씨, 엄청난데요. 네, 그 다음에 신주는 600만 주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무상증자도 같이 진행합니다.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 있겠죠. 또 유동성이 확 늘어날 수 있죠.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자, 그런 부분인데, 자, 지금 보면은 200억 원 중에서 120억 원을 채무상환에 쓰고 71억 원을 운영자금, 12억 원은 시설자금. 그러니까 얼마 양아치예요. 자, 유상증자할 때 나쁜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시설자금에 투자한다.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나쁜 거는 뭐다? 운영자금이죠. 그러니까 즉 뭐라고 할까요? 차입금 상환. 빚 갚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삥 뜯어서 이참에 빚 갚자. 네. 두 번째는 뭐다? 네. 그 운영자금인데 그 이 중에서 운영자금하고 이 차입금 상환 이쪽이 커요. 이쪽이 크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거의 190억이에요. 190억. 200억 중에. 그 다음에 여기 네, 시설자금에 12억 원. 야, 고맙습니다. 이건가요? 자, 시설자금을 넣었어요. 넣긴 넣었어. 왜냐면 유상증자에 어떤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넣긴 넣었는데 이건 넣지 마. 12억 원. 200억 가지고서 12억 준다는 것은 지금 5% 정도밖에 시설자금에 투자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 재무구조 놀리기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더 악질인 건 뭐냐? 주가를 올려놓고 나서 유상증자 때렸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물려버리게 되면 유상증자가 나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물론 이제 무상증자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쌤쌤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가도 안 밀려요. 뭐 테마가 있기 때문에 안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가지고는 있으되 문제는 이제 어디서 팔아야 되겠느냐죠. 10,000원 이탈하면 그냥 파시면 됩니다. 10,000원 이탈하면 파시면 되고 그 이상의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10,000원 이상에서 갖고 가겠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매도의 압박,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부분에 어떤 약간 꺼림칙함, 거기다가 RSI 지표에 과매수 국면, 주가는 약간 변화, 이격도 많고요. 자, 모든 것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죠. 변동성이 나오면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라는 것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지글로벌은 일단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동신건설 볼게요. 동신건설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거는 인맥 테마주 중에서도 조금 뭐 약하긴 하죠.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래, 테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 뭐라고요? 지역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경북 안동시에 본사가 있다. 어쩌라고?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는데 어쩌라고? 근데 그게 테마로 엮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근데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이제 그 매도가 나옵니다. 누구냐? 대표이사의 친인척입니다. 성씨가 같아요. 네, 같은 김씨성이에요. 네, 그래서 친인척. 네, 가족이라는 얘기죠. 네, 사촌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66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쳐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매도했다. 그렇다면 요거를 과연 이 사람만의 판단으로 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내피셜이기 때문에 증명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밝히기가 어렵죠. 친척이 팔았다. 어쩌라고.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테마도 웃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고향 경북 안동인데, 안동에서 회사가 본사가 있다. 어쩌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인맥템을 엮이니까 재미없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종목은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자, 5만원에서 45,000원 구간 지지선 보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본다면 박스권 하단이니까 4만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4만원까지 변동성 나오면 제법 커져요. 그래서 20%가 넘는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45,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의 변동성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조금 껄쩍지근하겠어요. 네, 조정이 조금 깊게 들어간다든지 등등 나올 수 있겠죠.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도요. 지금은 조정에 대한 구간을 조금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반등이 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런지는 좀 더 생각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45,000원 이탈하게 되면 네,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네,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는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지선 역할 할 수 있는 거 잘 보시고, 너무 많은 비중을 놓게 되면 변동성에 휘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더 황당한 종목이 하나 있었죠. 오리엔트 전공. 네.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대표의 그 지난 네, 대선 때도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죠. 테마주로 엮였는데, 이거 뭐 그냥 쫙쫙쫙 해가지고 지난해 말부터 그냥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이게 1,000원도 안 하던 종목이 13,000원이요. 무려 13배가 상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총이 지금 보시면 4천억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300억대 정도밖에 안 되던 아주 허접한 주식이었죠. 근데 빵빵빵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럼 이 오리엔트 전공은 뭐냐? 예전에 젊은 시절 이재명 대표가 네, 오리엔트 시계에서 노동자로 근무했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쩌라고? 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오리엔트 시계에서 노동자로 근무했다. 어쩌라고죠. 네, 근데 대통령 출마 선언을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진행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지난 그 대선 때 그거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로 확 엮여 있는 건데, 자, 그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네, 매도를 쳐버립니다. 주가가 13배 올라가니까 매도를 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율이 3.13에서 0.57까지 줄었다. 매도한 금액은 총 57억 원에 달한다. 와. 근데 대표이사 지분율이 0.5%밖에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유보율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테마로 움직인 건데, 어쩌라고 테마죠? 어쩌라고 테마가 된 거고, 경고 빨간 닭이 붙었어요. 이거는 매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가 팔 정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올랐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차익 실현, 네, 수익 나오고 있다면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드리고,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나중에 시끄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지금은 이재명 테마주로 봤을 때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당, 지금 야당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지금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경선에 누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냥 이재명 대표를 몰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필승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죠. 그러면 이 테마주들은 또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이재명 대표가 후보 등록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뭐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요. 일단은 네, 당장 팔기는 좀 그러실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때는 일단 근데 10,000원도 너무 센데 지금 13,000원이니까 10,000원까지 떨어지는 것도 좀 세요. 15% 이상 빠르져야 되잖아. 근데 한 10,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10,000원 이탈하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스타코 볼게요. 이스타코 이것도 약간의 애매한 구간이 좀 있겠죠. 지금 이것도 이제 회장님, 네, 이스타코 회장님이 네, 계엄 사태 이후에 네, 주식을 팔았어요. 네, 주식을 팔았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제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이렇게 팔고 대주주가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주가 변동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날, 네, 지난 금요일 같은 때도 12%는 하락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테마주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이후에 옆으로 횡보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잖아요. 회장님이 안 팔았다면 주가가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400원대 지지는 나와 있는데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지지선 지켜지지 못한다라면 주가가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는 마찬가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보유하시되 얘는 그래도 지지라인대가 가까이에 있네요. 그러니까 1,350원 정도 예상하면서 한 10%대 변동성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선 지지가 유지될 것 같긴 한데 유지가 안 된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그죠?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요. 한 300%밖에 안 올랐잖아요. 보통 오를 때 500%, 1000% 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무서운 것도 그런 거죠. 한번 잘 타기만 하면 막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못 가는 종목은 끝까지 못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빌빌리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1,350원, 1,4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되겠고 신규 매수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도록. 수급도 조금 애매하고요. 네, 변동성도 좀 있어서 그렇게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은 아닐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6종목 또 말씀드렸는데 조심해야 될 정치 테마주, 사실 모든 정치 테마주는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대주주가 팔아먹거나 또는 유상증자나 또는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들 이런 거 나타나게 되면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 테마주도 깨끗하고 잘 가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또 기업 가치도 좋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으로 공략해야지 나중에 혹시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 부실하거나 이상한 종목들은요, 정치 테마가 끝났을 때 매도 타이밍 놓쳐버리면 스물스물 흘러내리다가 박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네, 내일 아침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